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 프라보워는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기시다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보란듯 한국은 방문하지 않고 돌아가 한국 패식 논란을 낳았습니다. 프라보워 장관은 지난 2월 대선에서 5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승리했지만 낙선 후보들이 헌법재판소에 부정선거 등의 혐의로 제소한 상황이어서 최종 당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공동체 관계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바로 지리적 공동체 관계라는 사실 말입니다. 지난 17일 대분화하는 인도네시아의 루앙화산의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 북술라웨시주 루앙화산이 검은 연기와 용암을 뿜어내며 분화했습니다. 루앙섬에 있는 루앙화산이 분화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화산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고 인근 주민 1만여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또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루앙화산은 지난 4월 16일 오전부터 조금씩 분화를 시작하더니 4월 17일 오후 8시 15분께 크게 폭발했습니다. 이 분화로 회색연기가 화산 정상에서부터 1,800 높이로 치솟았고 용암이 흘러내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17일 하루 동안 루앙산에서 944회의 지진활동이 감지됐으며 최소 5번의 대규모 분화가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루앙화산은 1808년부터 분화한 기록이 있으며 보통 20-30년마다 대규모 분화를 일으킵니다. 마지막 분화 기록은 2002년으로 당시에도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브리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 활화산만 120여 개에 이르는 일본 못지않은 지진, 화산의 나라인데요. 지난해 12월에는 수마트라주 마라피화산이 갑작스럽게 분화하면서 등산객 23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7일 인도네시아 루앙화산이 대분화를 일으키자 불과 몇 시간 후 일본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에서 지진은 일상이 되어 있지만 특히 이번 지진은 우리나라 부산에서도 감지될 정도로 진동이 크고 또 오래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17일 밤 일본 규슈 오이타현 시코쿠 에이메현 사이 분고스이도에서 규모 6.6 진원 깊이 39km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일본 남서부 시코쿠 에이메현에서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건 191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주민들의 충격은 컸습니다. 이번 지진은 이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일본 국민들을 긴장시켰는데요. 시코쿠 에이메현 일대는 일본인들이 앞으로 거대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른바 난카이 트로프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혼슈 남쪽에 위치한 해곡을 뜻하는 난카이 트로프는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규모 8에서 9 이상의 거대 지진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난카이 트로프는 일본 시즈오카현 스루가만에서 규슈 동쪽 태평양 연안 사이 4000m 해저에 위치한 협곡으로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이 접하는 구역을 말하는데요. 이 협곡을 따라 판이 경계에서는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1년에 수센티미터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때 유라시아판도 같이 끌려 내려가면서 에너지가 축적되는데 판끼리 이 에너지를 견디지 못하고 어긋나 튀어오르면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역대 난카이 트로프에서는 모두 규모 8 이상의 거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707년에는 후지산 대폭발까지 일으킨 일본 역사상 최악의 지진 호에이 대지진이 있었고 1854년에는 규모 8.6의 안세이 도카이 지진과 8.7의 안세이 난카이 지진이 30시간 간격으로 연달아 발생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마지막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이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인 1944년, 1946년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앞으로 20-30년 이내 또 한 번의 거대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일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이 발생할 경우 피해는 동일본 대지진을 상회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연안부에는 최대 30m가 넘는 거대 쓰나미가 밀려오게 되는데 이로 인해 사망자는 도쿄가 속한 관동지방에서 규슈까지 무려 32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집을 잃은 피난민은 95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 인도네시아 화산 분화 이후 일본 난카이 트로프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일본 언론들은 다른 어떤 지진보다 한껏 긴장하며 보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와 일본은 지리적 공동체 관계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이미 국토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수도 자카르타는 매년 5에서 6cm, 심한 곳은 30cm 정도의 속도로 지반이 침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카르타 북부 지역은 10년 동안 2.5m나 가라앉았는데 이 속도라면 2050년에는 자카르타 북부 지역의 95%가 침수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카르타는 인구 1000만 명의 생활터전인 곳이지만 상수도 보급률은 약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구마구 지하수를 추출해왔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지하수 추출에 대한 규제도 미흡해서 지하수를 뽑아 쓰는 곳이 증가한 것도 지반 침하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카르타의 침하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지난 2019년 8월 조코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수도를 현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 섬 누산타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2045년까지 5단계에 걸쳐 약 43조 1천억 원을 투자해 신수도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1단계로 올해 대통령궁을 비롯해 주요 행정부처를 이전한다는 계획인데요. 주변 도시와 완전히 연결되는 마지막 단계는 건국 100주년을 맞이하는 204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오는 8월 17일 독립 79주년을 맞아 독립기념일 행사를 누산타라에서 열어 수도 이전을 선포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대통령은 신수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건설 강국 한국과 협력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현재 누산타라 신수도는 건설 자금조차 부족한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누산타라 신수도 건설 비용의 약 19%를 국가 예산으로 나머지는 민간 부문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핵심이 될 외국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투자는 아직 없습니다. 그동안 대권을 누가 잡을지 대권을 잡은 인물이 투자자들이 그 인물을 보고 신뢰를 받아야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들 인도네시아 대선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인도네시아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외국 투자자들이 대통령과 의회 선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 직후 프라보워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고도 한 달 반이 지난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외국 투자자는 0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도네시아 경제 싱크탱크인 경제개혁센터의 모하마드 파이살 센터장은 대선 후보였던 아니스 바스웨단과 간자르 프라노워 후보가 대선 결과를 두고 청원을 제기하는 등 대선과 관련된 분쟁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정대로 신임 대통령이 10월에 취임하게 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프라보워 당선자의 리더십 스타일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프라보워 당선자가 내건 포퓰리즘 정책 때문입니다. 프라보워 당선자는 조코위 대통령의 신수도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내건 포퓰리즘 공약이 너무 많다는 점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공약을 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신수도 건설 비용과 거의 같은 34조 4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 돈을 대체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마련한다는 이야기인지 프라보워는 아직까지 선명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일 차기 프라보워 정부가 이런 포퓰리즘 성 정책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외국 투자자들로서는 신수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최근 프라보워 당선인은 신수도 프로젝트에 외국인 투자를 경계하겠다는 발언을 해서 투자자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투자를 해달라고 사정을 해도 모자랄 판국인데 과연 자신이 나라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 것인데요. 심지어 대선 전에는 조코위도도 대통령의 수도건설 프로젝트를 이어받겠다고 했던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당선이 되자 갑자기 말을 바꿔 신수도 프로젝트에 뜨뜨미지근한 태도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산 분화로 인도네시아 침몰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카르타 침하는 이미 급속도로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하루속히 신수도를 만들고 경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망이 큰데 이런 여론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프라보워는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프라보워 당선자는 건설 강국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